판시팡산을 등산하려면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등산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산의 높이, 코스의 종류, 길이, 난이도, 날씨, 2일 이상의 경우 숙박할 산장, 현지 안내자, 숙소에서 등산 시작점까지 및 하산 후 숙소까지 교통편, 의류, 침구류, 식사류, 등산 장비, 기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산행에 필요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차 훈련 산행도 필요하다. 주요한 준비사항으로는 첫째 현지 가이드를 소개받아 가이드의 안내로 등산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등산로 입구에서 안내 및 지도하고 있다. 판시팡산은 수도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라오카이성의 사파현 사파시즌에서 갈 수 있다. 시즌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읍 정도 되는 행정구역이다. 하노이에서 라오카이까지는 주로 기차를 이용하는데 하노이에서 저녁 10시경에 출발하면 라오카이에 새벽 5시경에 도착한다. 라오카이에서 사파까지는 대략 40km 정도 거리로 철도는 없고 버스로 이동한다. 하노이에서 사파까지 왕복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 2017년 사파 익스프레스라는 전용 버스 노선이 생겼다. 이번에는 전용 대절 버스를 이용했다. 판시판산은 베트남의 가장 높은 산이며 또한 인도차이나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이며 사파시즌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으며 황련지방에 있는 라오카이 성과 라이저오성에 접해 있는 황련산맥의 최고봉이다. 1909년 측정 높이는 3143m였지만 베트남 지질정보국은 2019년 6월 3147.3m로 발표하였다. 판시판 산행 코스는 짬돈 패스를 출발점으로 하는 코스와 깝깐 마을을 출발점으로 하는 두 개의 코스가 있다. 판시판은 높이가 3100m급의 산으로 보통 1박 2일 코스로 진행된다. 사파에서 판시팡산 정상까지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당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다. 케이블카는 판시판 정상과 사파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가 6293m, 고도 차이 1410m이고 30인승 캐빈에 탑승하면 20분이면 정상 아래 200m 지점에 도착한다.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었고 가장 긴 세 줄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 베트남의 남부는 열대지방이고 북부 지역은 아열대 지역이다. 북부지방은 5월에서 10월 중순은 여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이 가을이고 12월에서 3월이 겨울이고 4월이 봄이다. 그래서 4월 중하순과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등산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그 외 시기에도 등산은 가능하나 여름의 더위와 비, 겨울에는 추위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산행은 하노이의 한인 산악회와 함께하였으며 산행은 11월 초 저녁에 하노이를 출발하여 사파까지 전용 대절버스로 가서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일차는 깝깐 마을을 출발하여 2800m 산장에서 1박을 하며 3일차는 산장에서 판시팡산 정상을 등산하고 케이블카로 하산하며 점심 식사 후 하노이로 돌아오도록 계획되었다. 준비물 중 의류로 다운패딩, 겨울바지, 양말, 방한장갑, 모자, 여벌옷, 긴팔상에 배낭, 등산화, 스틱, 선글라스, 버프, 호루라기, 우회, 헤드랜턴, 방수백, 스포츠타월, 세면도구, 컵, 식기, 수저, 행동간식 등이며 포터가 운반할 공동장비 및 물품의 구급낭, 무전기, 음식, 침낭, 매트, 김치, 라면, 찌개거리, 주류, 물 1인당 2리터, 버너, 코펠, 부탄가스 등이며 짐은 포터에게 맡길 짐과 직접 가지고 갈 짐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판시팡산을 등산 출발하는 날 저녁 9시경 산행 참석자들은 하노이 시내에서 판시팡 출정식 겸 저녁 식사를 하고 산행 리더로부터 전반적인 산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준비물, 점검 및 분배를 하고 18인승 다카 리무진에 탑승하여 하노이를 출발한다. 소형 버스는 하노이를 출발하여 토토의 뚜언뜨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하여 라오카이를 거쳐 이길 4시경에 사파에 도착했다.
호텔에 들러 약 2시간의 짧은 휴식을 취한 후 6시에 기상하여 인근 식당에서 소고기 쌀국수로 아침 식사를 먹는다. 사파이어는 라오카이성에 소속된 현으로 현도는 사파 시즌이다. 이 시즌의 평균 해발 고도는 1400m로 고원지대이다. 판시팡산에 가려면 반드시 이 마을을 거쳐야 한다. 7시경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행을 위하여 산행 출발지인 깝깐 마을을 향해서 버스는 출발한다. 7시 20분경에 깝깐 마을에 도착하여 포터들과 짐을 분배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7시 50분에 깝깐 마을 매표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깝깐 마을은 사파에서 약간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 물가에 위치해 있는데 마을을 지나 내리막길로 좀 더 내려가니 개울과 만나는 곳에 조그마한 철제 현수교가 설치되어 있고 다리를 건너 옆으로 가니 맑은 물이 흐르는 제법 큰 계곡을 만난다. 넓은 개울을 건너니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계속된다. 조그만 계곡의 물을 지나니 다시 가파른 경사가 계속된다. 아마 이곳의 경사는 60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등산로는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계단의 폭이 발길이의 반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팡이나 주변의 나무를 잡지 않으면 오를 수 없을 정도이다. 약 300m 고도를 올라가니 이제 완만한 능선이 나타난다. 우리와 등산을 함께하는 포터 아줌마들은 슬리퍼를 신고도 산을 잘 올라간다. 외관상 체력은 우리보다 못해 보이나 짐을 지고 나르는 지구력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된다. 해발 고도 1800m에는 능선길이 이어진다. 가끔 평지도 나오고 또 시원한 바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편이다. 공기도 맑고 주변의 원시림 나무와 바닥에는 쓰러진 나무에 위에 자라는 작은 풀들과 이끼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아름답게 보인다. 12시경 해발 1900m까지 도달했다.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조별로 준비해온 버너와 코펠로 라면과 오뎅을 끓이고 밥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져온 과일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포터와 가이드는 장작불로 국을 끓이고 밥을 하여 점심 식사를 했다. 포터들의 국을 한 숟가락 얻어 먹어보니 우리나라의 국보다 상당히 싱겁다. 13시경 모두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씩을 마시고 다시 출발한다. 조금 지나니 해발 고도 2014m 계속 능선길이 이어진다. 계곡을 지나고 능선에 조그마한 평지가 나타나고 있다. 능선이라서 옆에서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 가파른 능선길을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팀은 15시 50분에 두 번째 팀은 16시 30분, 그리고 마지막 팀은 17시 10분에 도착했다. 훈련 산행을 했지만 각자 체력이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이 다르므로 산행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 산장에 도착하니 무척 피곤하다. 모든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 같다. 모두 산장의 침상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한다. 여기 산장은 산의 능선에서 작은 가지가 튀어나온 곳으로 그 튀어나온 비탈진 가지 위에 앞으로는 1층이고 뒤로는 2층으로 목재 침상에 양철 지붕의 삼각형 구조로 약 20평 정도 된다. 산장은 능선상에 위치하므로 바람이 많이 분다. 오늘 저녁은 이 산장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날씨는 맑으나 조금 있으니 추위가 느껴진다. 이곳 능선의 날씨는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쬐기도 한다. 모두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했다. 메뉴는 밥과 라면, 오뎅과 삼겹살이다. 식사에 이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20시경에 취침에 들었다. 산에서 밤은 일찍 찾아오고 길게 느껴진다. 18시만 지나면 주변이 깜깜해진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조명을 한다. 이곳 산장은 해발 2763m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기압은 770 헥토파스칼이다. 해수면상의 대기압 1013 헥토파스칼에 비교하면 약 76%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 호흡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부피는 같아도
압력이 24% 정도 낮으니 실제로 들어가는 공기량은 해수면에 비하여 24% 줄어든 공기를 마시게 되며 따라서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게 느껴진다. 산장의 지하 1층에 열린 공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한다. 장작을 피워서 밥과 국을 준비하는데 그 연기가 산장 바닥 나무 틈새로 위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온다. 우리는 밤새 내내 연기를 마셨는데 나만 유독 두통에 시달렸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찍 일어나서 산장에서 뒤쪽으로 30m 올라가니 해 뜨는 광경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한참 기다려 6시경에 아주 멋있는 일출 광경을 촬영할 수 있었다. 등산 3일차 오늘 아침 식사로 밥과 오뎅국 그리고 삼계탕이 준비되었는데 산행 중 호사를 느껴본다. 7시 40경 산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정상으로 향한다. 여기에서 이제껏 동행한 포터들과 헤어져야 한다. 포터들은 정상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8시 20분에 황련산맥의 주능선에 도착했다. 경치가 절경이다. 멀리 사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구름이 산 능선을 넘는 것이 보인다. 조금 더 가니 판시팡 정상이 보인다. 잠시 구름 속에 가려졌다 다시 구름이 걷히는 광경이 볼만하다. 황련산맥 주능선에서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 내려가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이다. 내려가는 길이 길다. 등산하면서 내리막길이 나타나면 짜증이 난다. 이번에 내려간 만큼 다시 더 올라가야 하니 힘이 더 들기 때문이다. 내려간 계곡에서 다시 올라가서 산비탈로 황련산맥 주능선에 다시 도착했다. 주능선에 올라가니 판시팡 정상이 다시 바로 앞에 보인다. 정상에 베트남 국기, 9층 탑과 약사 열애불 입상도 보인다. 여기에서 정상까지는 계단으로 되어 있다. 계단을 올라 약사 열애불이 서 있는 곳에 도착했다. 등산로에서 약사 열애불이 있는 정비된 계단과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석재 난간을 뛰어 넘어가야 한다. 등산로는 개설해 두었는데 막상 정상과는 등산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12시 30분 우리 일행은 판시팡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은 맑고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었으며 상쾌한 바람이 불어 더운 몸을 식혀주었다. 정상은 원래 뾰족한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목재로 넓고 평평하게 마루를 만들었는데 높이는 조금씩 다르나 대략 100여 평은 될 듯했다. 마루 가장자리에는 튼튼한 난간을 설치했으며 높이가 다른 마루 사이에는 계단으로 연결했다. 정상 표시는 약 2자 높이의 삼각형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정상부의 바위에 고정되어 있는데 표시에 원안에 별과 편집한 3143m의 각인되어 있다. 또한 정상 표기와 비슷한 표시를 3곳 더 설치하여 많은 방문자가 있더라도 사진 촬영에 편의를 고려한 것이 느껴진다. 정상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각자 인증 사진을 찍었다. 정상에서 보면 북서면은 거의 절벽에 가까우며 이곳으로 올라오는 구름을 볼 수 있다. 북동쪽 200m 아래에는 사파로 연결되는 케이블카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절과 9층 탑을 볼 수 있다. 정상에서 케이블카역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는 대형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이 사파 마을을 향하고 있다. 부처님 좌상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하사가 있는데 여름절이라는 뜻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돌로 크게 문을 만들고 거기에 문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에는 청운등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내용의 베트남어로 타잉 번당로로 고쳐져 있다. 청운등로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케이블카 정류장에 도착한다. 미리 구입해둔 탑승권을 받아 13시 10분경 케이블카에 탑승하고 하산하는 경관도 절경이다. 이 경관은 너무 험준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산의 경관을 볼 수 있으며 밑에 내려오면 계단식 논의 장관도 볼 수 있다. 계단식 논에서 익은 곡식이 색상이 아름다운 황금 계단을 이루는 절경이다. 또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계곡의 속을 살펴보는 것도 케이블카를 타고 느껴 볼 수 있다. 한참 동안 주변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여 분이 지나면 사파 케이블카역에 도착한다.
13시 40분경 우리는 산 아래 케이블카 역에 도착했다. 판시팡산의 하산을 마쳤다. 케이블카 역 정류장 앞마당에는 화려하게 돌로 장식된 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보안선사이다. 성과 편안함을 보호하는 절 정도로 해석된다. 회색의 대리석으로 문과 기둥 기타 장식물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지붕에는 태극 무늬에 불타는 태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절 앞에는 범종과 운반이 설치되어 있다. 케이블카 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욕실에서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 15시경 우리는 광중 식당에서 메뉴는 송어회와 송어찌개 그리고 밥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오늘 주류는 멘보드카, 사이공 맥주, 참이슬 등이 인기를 끌었다. 식사하는 중 오늘 특이한 일과 재미있던 일 등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 16시에 버스를 출발하기로 한 약속이 늦어져 17시에 식사를 마치고 버스가 출발했다. 출발한 버스 안에서 팡시판 등반 인증서와 기념 메달을 배부하고 각자 애창곡을 무반주로 부르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22시 30분경 버스는 하노이 출발지에 도착했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로 해산했다. 이번 깝깝마을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기존의 짬돈 출발 코스보다 어려운 코스였으나 참가자 전원이 아무런 사고 없이 등산을 잘 마무리했다. 등산 코스 길이는 대략 도보 13.2km, 케이블카 6.3km, 합 19.5km 정도이며 소요 시간은 도보 시간 8시간 30분, 케이블카 시간 30분, 합 9시간 정도이다.